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2018년 제1회 필기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공부를 하실 때는요. 문제에서부터 반드시 구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은 별표 3개, 2개,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별표가 있고 파란색 별표가 있는데 파란색 별표는 실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필기에도 자주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따로 표시를 해둬야 하는가 하면 마지막 필기 시험을 치기 전에는 자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풀이 하시면서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필기 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각형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는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에서 산업안전 쪽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격증 쪽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형 문제들은 필기에서는 정답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입니다 하는 건 비중이 낮고 답만 봐도 큰 상관이 없는 문제구나.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별표 3개짜리죠.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기준 중에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채용시 교육이죠. 일용직은 하루 일하잖아요. 그래서 채용시 교육 1시간 받았죠.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는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자 기억하라 그랬죠.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이 되겠죠. 그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심리가 안전해야 안전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가 안전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이렇게 5가지가 5대 요소에 해당되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답은 4번의 환경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극에 의한 반응이다. 이게 바로 자극과 반응 이론이고요. 영어로는 SR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몇 번 필기에 기출이 되었는데요. 자극과 반응 이론의 대표적인 건 파블로프죠. 그죠? 조건 반사설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손다크 또는 돈다크의 학습의 법칙인데요. 시행착오설이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이것도 어떠한 조건을 줬을 때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까지를 자극과 반응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4번의 레윈의 장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생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의 생각을 외부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지도의 형태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학습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학습 활동을 구환법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프로젝트 메소드, 그죠? 영어로도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둘 다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헤드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지도자의 형태 2가지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형태는 리더십이고요. 헤드는 우두머리 할 때 머리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었다. 그죠? 1번 구성원과 사회적 간격이 좁은 건 리더십이죠. 넓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지휘 형태는 권위주의적이고요. 권한의 부여는 조직으로부터 위임을 받죠. 권한 귀속은 공식화된 규정에 의한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의 리더십과 헤드십 한번 봐주시고요. 6번입니다.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일반 구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은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죠. 그죠? 자, 자율안전 확인하고요.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차이는 뭐냐면 자, 요 부분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요게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네,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구조가 아닌 거 됐는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가지죠. 그죠? 요거는 모체가 되겠습니다. 1번 모체이고요. 그 다음에 착장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둥글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요거는 둥근 게 고리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머리 받침 고리가 되겠습니다. 4번이 둥글게 돌아가는 머리 받침 고리고요. 길쭉하게 내려오잖아요. 길쭉한 게 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머리 받침 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머리 받침 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이마에 둥글게 돌아가면서 머리를 고정해주죠. 머리 고정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착장체입니다. 머리에 착장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턱에 매는 턱끈이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챙 또는 차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모체하고 착장체 사이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충격 흡수제가 들어있는데요. 압축 수치로 볼 같은 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요거는 실기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구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제율에 관한 문제는 어떤 거든 간에 실기까지 무조건 중요하다. 그죠? 반드시 풀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세티 스코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안전관리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2번 기업의 산업재해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안전 성적을 비교 평가한 점수로 단위가 없다. 제휴율은 전부 다 단위가 없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죠? 세이프티 스코어가 플러스 2 이상인 경우는 안전관리가 과거보다 좋아졌음을 나타낸다. 자, 플러스 2라는 건 사고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보다 좋아졌다 아니죠. 그죠? 값이 플러스 2 이상이 된다면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만약에 실기에서 적으신다면 과거보다 나빠졌다라고 적으시면 틀립니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면 큰 차이가 없고요. 플러스 2 이상일 때는 심각하게 나빠진 거고요. 마이너스 2 이하. 사고가 줄어들었잖아요.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린 건 3번 되겠죠. 세이프티 스코어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인 경우는 안전관리가 과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건 맞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실기까지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요소가 아닌 것은, 그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은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무리지어 살면서 소속과 애정감을 느끼는 사회적 욕구. 가급적 무리 속에서 존경이 되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죠. 마지막은 이것만은 꼭 이루자. 그죠? 이렇게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5가지 욕구로 구성되어 있죠. 아닌 건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해설에 있는 욕구 5단계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실기에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지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지시표지의 기본 모형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시표지는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는 게 지시였죠. 그죠? 그래서 기본 모형은 동그라미죠. 원형이 되겠습니다. 바탕 안에 파란색이 칠해져 있죠. 그죠? 파란색이 바탕에 있고요. 예를 들어 안전모를 착용하시오라는 그림은 파란색과 녹색에 대한 보조색, 흰색을 사용한다. 그죠? 이렇게 색깔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재발생 시 조치사항 중에서 대책 수립의 목적은 자,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라는 건 똑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죠. 그래서 대책 수립은 답은 4번이죠. 동종이나 유사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기업 내 정령 교육 중에서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한 번 훈련을 받은 관리자가 부하인 감독자에게 지도원이 될 수 있는 교육은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밑에 회사로 가서 다시 부하 직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ATT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부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리더십 중에서 조언, 설명, 보상 조건 등의 제시를 통한 적극적인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적극적이라고 했죠. 조언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내가 이거 월급 더 줄게. 이건 뭡니까? 설득하는 거죠. 그죠? 요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내용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답은 4번의 설득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사고 예방 대책, 그죠? 사고 방지 단계나 사고 예방 대책이 이름 없이 나온다면 하임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임리의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가지 단계 중에서 제4단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별표 2개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해설을 통해서 하임리 사고 방지 5단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임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자? 사람을 뽑자 그랬죠. 1단계는 안전조직입니다. 그래서 안전조직에서 목표를 설정하고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조직을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현장 어디가 위험한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사실의 발견, 위험을 발견하는 건데요. 위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작업을 분석해보고 현장 점검을 하고 예전에 사고 났던 거 조사하고 안전 진단을 통해서 위험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2단계 사실을 발견해서 우리 현장의 작업 중에 프레스가 제일 위험하다 발견했다. 그죠? 3단계는 그 작업을 뭐 하자? 분석하자.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레스에서 사고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죠. 그죠? 자, 그래서 사고 원인이나 경향을 분석하고요. 작업 공정도 분석하고 사고 기록과 관계 자료도 분석하고 인적 물적 환경 조건도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았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대책이잖아요. 시정 방법을 선정합니다. 그죠? 자, 시정 방법을 선정한다는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뒤에 개선이 붙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개선하고요. 우리 회사의 안전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안전운동을 전개한다 해도 되고 안전운동을 개선한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교육훈련도 분석해서 뒤에 개선이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행정도 개선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선책을 현장에 적용해야죠. 시정책을 적용하는 게 5단계인데요. 이때는 3.1을 적용합니다.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동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4단계는 시정방법 선정, 개선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에 나왔는 내용은요. 자, 4단계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인사조정, 작업 분석. 인사조정이라는 건 조직이 잘못됐는 걸 개선하는 거잖아요. 작업 분석은 언제 했습니까? 어디가 위험한지 위험을 발견하기 위한 거죠. 사실의 발견 2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기술도 개선하고 교육 훈련도 개선한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요. 해설 꼭 확인해 주시고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의 특성 중에서 빨간 거 한 개 붙여볼까요?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종류의 자극을 받을 때 여러 종류의 자극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는 소수의 특정한 것에만 반응합니다. 너무 많이 주의 집중할 게 있는데 전부 다 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특별히 중요한 걸 선택해서 반응한다. 그죠? 답은 1번의 선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것도 꼭 한번 봐주세요. 방향성은 방향에서 벗어난 거는 보기가 힘들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계속 무시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은 변화되는 건데요. 인간이 주의 집중하는 게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주의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수순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짧을 단위다라고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언제 짧아지냐면 고도의 주의. 굉장히 주의 집중하는 건 시간이 짧아요. 그죠? 장시간 집중이 곤란하고요. 주의력의 중복 집중 곤란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2개 이상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게 예가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의 4원칙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 가능의 원칙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원인이 없다면 예방 못하잖아요. 근데 재해의 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계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거죠. 대책 선정의 원칙인데요.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해도 되고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의 결과 손실은 무조건 똑같은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마다 우연히 손실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손실 우연의 법칙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보증이 아닌 건 사실 보존의 법칙은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실기를 대비해서 안전조직의 직무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 업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일단 해설을 통해서 관리감독자 역할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을 점검할 때 관리감독자는 뭐 하자? 세부적인 점검을 하자. 세부 점검을 한다. 기억하라 그랬고요. 세부 점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기계기구나 설비를 점검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를 확인했다면 사람을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거, 그죠? 근로자의 작업복, 보구, 방호장치를 점검하고요. 잘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현장 상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해가 나잖아요. 아무도 보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관리감독자는 재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를 하고요. 이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요.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하고요. 안전하게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협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역할을 협조해 주셔야 되거든요.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아닌 걸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가 된 게 또 보면요. 다 여기에 들어갔죠.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죠?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관리감독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우리 작업에서 어디에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그 결과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역할이 아닌 거요. 1번 해당 작업에 관련되는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기계기구 설비를 점검한다. 좋죠. 해당 사업장 산업보건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맞다 그죠?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어디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요.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맞죠?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제외율이네요. 그죠? 벌써 20문제 중에 2문제나 제외율 출제가 되네요. 실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4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장에서 휴업일수. 자, 이게 나오면 동그라미 딱 하시고요. 근로손실일수가 아닌 휴업일수, 입원일수, 요양일수는 아예 적자, 그죠? 곱하기 365분에 뭐 해주자? 실제 근로 일수를 해줘야 된다. 읽으면서 딱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 한 건이 발생한 경우에 강도율은 했고요. 1일 8시간에 1년 300일이다. 이렇게 근무 조건도 반드시 동그라미 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자, 강도율의 공식은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죠. 위에는 사고의 강도가 크다는 건 일을 못하는 근로손실일수다. 그죠? 근로손실일수는 길고 복잡하니까 곱하기 1000, 동그라미 3개다 이렇게 기억했고요. 근로손실일수 대신에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출근하지 않는 날이 주어지면 1년 365일을 출근하는 300일 단위로 바꾼다. 그죠? 곱하기 365분의 300 또는 실제 근로일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 근로시간 수는요. 4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300일이죠. 분의 중대재해가 한 건이 휴업일수가 127일이고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휴업일수 127일에 중대재해 한 건이 발생했다. 요거겠죠. 그죠? 그래서 127일 곱하기 365분에 현재 근로일수 300을 해주시고요. 곱하기 1000을 하면 0.1087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에 0.1이죠. 자, 제율은 단위가 없다는 거.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18번입니다.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의 법칙이 아닌 것은 시행착오설은 솜다크 또는 돈다크죠. 학습의 법칙, 시행착오설인데요. 자, 이것도 간혹 빨간 거 별표한 이야기 있습니다. 실기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솜다크는 학습을 할 때요. 일단 준비하라. 준비성의 법칙. 그리고 연습하고 반복하라. 학습할 때 연습하고 반복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닌 건 바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죠. 19번입니다.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시기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의 안전검사 주기를 물어봤습니다.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해설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 등의 검사인데요. 크레인, 근데 여기서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합니다.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합니다. 곤도라다. 그죠?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아요. 근데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건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그죠? 자, 이렇게 고소작업대는요. 신규 등록 후에 역시나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동일한데 다시 말하면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설치하고 3년 이내 그 다음부터 2년마다인데 건설 현장에 쓰는 것만 6개월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엔 이제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나머지 기계 전부 다입니다. 역시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고요. 그 다음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그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은 안전하다고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얼마마다? 4년마다 안전검사 받는다. 그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기억해 보겠습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몇 년이었습니까? 3년 이내 최초 검사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고요. 하지만 건설 현장이라고 나왔다면 6개월마다 받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답이 4번이 여기서는 건설 현장이라고 했네요.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거 했으니까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죠. 그죠?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예지 훈련 별표 2개입니다.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 방식 중에서 각 라운드별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위험예지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1단계는 주변을 파악하는 현상 파악이죠.
2단계는 우리 주변에서 사고의 요인을 찾는 요인조사고요. 이 요인을 찾는 게 위험 예지 훈련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질 추구라고도 합니다. 요인을 찾았기 때문에 대책이 나와야죠. 대책 수립. 대책을 세웠다면 우리가 행동할 때 이렇게 하자라는 행동 목표 설정. 이게 마지막에 합의 요약이라고도 한다. 그죠? 그래서 필기에서는 괄호 속의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목표 설정 아니죠. 그죠? 현상 파악되고요. 2단계는 요인조사 본질 추구 맞죠. 그죠? 3단계 대책 수립이고요. 4단계는 행동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죠?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청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경우는 간혹 실기에도 나오는데요. 언제 눈으로 보는 시각이 좋은가? 그죠? 메시지가 후에 참고되지 않을 때 우리가 종이를 프린트해 드리는 건 다시 보세요라는 거죠. 참고될 때 시각이죠. 메시지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자, 그 장소에 있어야지만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시각이다. 그죠? 메시지가 시간적인 사건을 다룬다. 정확한 시간에 전달해야 될 때는 청각이었고요. 사람의 일이 연속적인 움직임을 요구할 때, 움직일 때는 소리로 듣는 청각이죠. 자, 한 장소에 머무를 때는 시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고요. 해설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번입니다. 체계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의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왜 체계라는 건 맨머신 시스템, 인간 기계 체계를 뜻하고요. 인간공학의 가치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인간을 위주로 인간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자, 첫 번째는 성능의 향상이죠. 자, 가급적이면 유용하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고요. 인력 이용률의 감소가 아니죠. 그죠? 인력 이용률의 향상이다. 요거를 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가 아니고요. 사람이 한번 움직였을 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봐야죠. 그죠? 사용자의 수용도 향상.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기계에 대해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수용도를 향상하고요. 사고나 오용으로부터 아무래도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사고가 적어지겠죠. 손실이 감소된다. 그죠? 요거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꼭 봐주시고요.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휘도의 척도 단위가 아닌 것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는 건데요. 휘도 또는 광속 발산도 똑같다. 그죠? 자, 눈부신 빛입니다. 휘도나 광속 발산도의 단위는 아닌 것을 물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 모른다면 요즘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찾아볼게요. 푸트 캔들하고요. 룩스죠. 그죠? 이 두 개는 뭐다? 조도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아닌 건 바로 1번이고요. 휘도의 단위는 푸트 램버트 또는 미리 램버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칸델라 퍼 미터 제곱 이런 것들이 단위 면적당 광속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휘도나 광속 발산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답을 찾을 줄 세 개가 휘도의 단위다라는 것보다는 1번이 조도의 단위고 휘도 단위가 아니다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4번. 신체 반응의 척도 중에서 생리적 스트레인의 척도로 신체적 변화의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리학적 측정법이죠. 그죠? 여러 가지 몸의 신체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자, 1번의 혈압, 2번의 부정맥, 4번의 심박수 이런 거는 기본적인 우리 신체의 반응을 재는 거예요. 근데 혈액 성분, 자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잖아요. 소변 검사, 요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신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생화학적인 검사에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아닌 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5번. 안전성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분석, 평가하는 접근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입니다.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성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분석, 평가할 때 잘못된 거다. 그죠? 이런 일은 금지한다는 개인 판단에 따른 주관적인 방법.
자, 어떤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틀렸죠. 틀린 건 이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객관적이라 해야죠. 그죠? 누가 봐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죠. 내 개인적인 생각 들어가서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 연역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검표를 사용하는 직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연역적, 귀납적 다 좋아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주관적이 안 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연산표에 해당하는 논리 연산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1번을 보시게 되면 x1, x2가 다 5, 5일 때 5가 나왔죠. 그리고 x5, 둘 다 5일 때 0, 0일 때 0이 나왔고요. 0하고 1일 때는 1이 나왔고 1하고 0일 때는 1이 나왔고 1일 때는 0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AND는 뭐냐면 비교하는 두 비트가 똑같이 1인 경우만 1이 되고요. OR은 두 비트가 똑같이 0인 경우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OR은 비교하는 두 비트가 서로 같을 경우에는 0, NOT은 0이면 1로 나오고 반대로 1이면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을 경우가 0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XOR에 해당됩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그죠? 잘 안 나오는 거니까요.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넘어가겠습니다. 항공기에 26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맞죠. 그죠. XOR 1번 답이 되는 거 맞고요. 제가 저기 3번에 체크를 해놨는데 1번이죠. 그죠. 항공기 위치 표시 장치의 설계 원칙에 있어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동 부분의 영상은 고정된 눈금이나 좌표계에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요거는 뭘까요? 자, 우리가 항공기의 눈금을 보면, 자, 표시의 현실성은 뭐냐면요. 표시장치의 이미지는 현실 공간하고 똑같아야 우리가 표시장치를 볼 때 혼돈되지 않는 거고요. 통합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상호관계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통합입니다. 양립적 이동은 항공기의 이동 부분의 영상이 고정된 눈금이나 좌표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동한다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항공기를 이제 예를 들어 왼쪽으로 이동 장치를 움직였다면 표시 장치도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동 부분이 눈금이나 좌표계에 이동하는 방향이 표시되어야 된다. 이게 뭐다? 양립적인 이동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추종 표시는 원하는 목표하고 실제 지표가 공통 눈금이나 좌표계에서 함께 이동해야 되는 걸 뜻하는데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처음 출제가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빨간색 별표를 한 개 붙여 놓도록 할게요. 실기에 간혹 나오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주요 위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 또는 누적 외상성 질환, CTD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첫 번째는 계속 반복적인 동작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잘못된 작업 자세 때문이고요. 세 번째 너무 무리한 힘. 네 번째는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다섯 번째는 진동이나 온도는 저온에서 잘 생깁니다. 이렇게 5가지가 원인이 되죠. 자, 그럼 거리가 먼 것은 고온이 아니라 좀 전에 저온 환경에서 잘 생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산 설비의 경우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생산성을 위해서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 시에 안전장치를 제거하면은 작동이 안 되는 구조를 채택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의 fail safe는
기계가 고장이 있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였죠. 자, 그 다음에 풀프루프. 풀은 바보라 그랬죠. 누가 바보냐면 사람이 실수하면 바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였고요. 자, 4번의 템퍼 프루프가 뭐냐면 안전장치를 제거하게 되면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구조를 뜻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파란색으로 별표한 게 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몇 번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FTA의 활용 및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FTA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굉장히 복잡한 산업 이 구조의 발전 산업에서요. 사고를 어떻게 분석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예. 분석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FTA는 사고 원인의 간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 원인 분석의 일반화. 누가 분석해도 똑같도록 만들고요. 자, 정성적인 게 아닌 건 아니라 그랬죠. 정성적인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정량화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의 정량화, 노력 시간의 절감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스템의 결함 진단, 사고 원인 규명의 간편화 가장 맞고요. 사고 원인 분석의 정량화 맞다. 그죠? 시스템이나 결함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공학적 부품 배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빨간색으로 별표 2개,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부품을 배치할 때는 첫 번째는 중요한 부품을 우선으로 배치합니다. 중요성의 원칙이고요. 자주 사용하는 부품을 먼저 배치하죠. 사용 빈도의 원칙이고요. 가급적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사용 순서의 원칙이고요.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되 기능별로 유사한 부품은 모아서 배치한다.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아닌 건 바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에서 완성해야 할 시스템 안전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안 나오는 거 처음 나왔습니다. 자,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에서 수행해야 되는 안전 업무 활동은요. 정성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 운용 위험 요인 분석.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OHA 또는 ONS다. 그죠?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요. 업무 활동 심사에 참가를 하고 설계 심사에도 참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아닌 건 몇 번 되겠습니까? 그죠? 경제성 분석.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으로 체크하시고 꼭 한번 시험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33번은 빨간 걸로 한 개 붙여 놓을게요. 필기에는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그죠?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선형 조종 장치를 16cm 옮겼을 때 선형 표시 장치가 4cm 움직였다. 지금 4cm는 뭐냐면 표시 장치가 움직인 거리 y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 CRB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선형 조종 장치죠. 조종 장치가 움직인 거리가 x다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CRB, CDB는요. 공식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자, CRB는 첫 번째는 y분의 x다. 그죠? 밑에는 뭐냐면 우리 자동차하고 반대라 그랬죠. 자동차에는 이 속도계 눈금이 있잖아요. 내가 속도를 쫙 밟으면 100이다. 위에 있고요. 속도를 밟는 악셀레이터죠. 페달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반대다 그랬죠. CRB는 밑에가 y입니다. 표시장치의 변이량이 밑에 가고 위에가 x다. 그죠? 조종장치 변이량이 위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y는 표시장치 변이량은 눈금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버를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호의 길이가 되잖아요. 한 바퀴 다 돌면 360도다. 그죠? 360도분에 내가 지금 돌린 건 알파입니다. 곱하기 원주다라고 했죠. 2파이 요 레버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이다.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현재는 표시장치가 움직인 건 4cm고 조종장치는 16cm 움직였다. 그죠? 아래 위로 센티미터 단위가 똑같으니까 약분됩니다. 그래서 CRB는 뭐다?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 없습니다. 실기에서요.
B라고 하니까 무조건 퍼센트다 붙이시면 틀린다 그랬죠.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답은 4가 되겠습니다.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연 습구 온도가 요거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산업위생에서는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건데요. 이 위생 쪽에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 안전의 주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최근들이 이제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 습구 온도가 20도씨, 흡구 온도가 30도씨일 때 실내라고 했습니다. 습구, 흡구 온도 지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WBGT 습구, 흡구 온도 지수는 옥외가 있고요. 옥외는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옥내가 있는데요. 또는 옥외더라도 태양 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거는 옥내로 봅니다. 자, 이때 공식이 다르다, 그죠? WBGT는 0.7 곱하기 실내인 경우는 자연 습구 온도를 NWB라고 합니다.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를 GT 약자로, 그죠? 그래서 옥내일 때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0.3 곱하기 흡구 온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현재는 23도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고요.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소음원을 통제한다. 그죠? 좋고요. 차폐 장치로 음을 차단하고요. 소음원을 합성 소음이 생기지 않게 적절히 근로자로부터 격리 떨어뜨리죠. 벽이나 창문 만들어서요. 연속 소음에 노출되는 건 소음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소음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인간공학을 위한 제반 언급사항으로 관계가 먼 것은 자, 파란색 별표하도록 할게요. 자주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공학의 언급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안전관리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2번에 인간과오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이게 인간공학 목표잖아요. 그죠? 인간 행동 특성 자료. 인간의 행동 특성 자료를 정량화하고 축적해서 이거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인간기계 체계의 설계 개선을 위한 기금, 돈을 축적하기 위했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시스템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요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안전관리 활동은요. 첫 번째 안전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활동만 안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 영역하고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하고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시스템 안전에 필요한 동일성을 식별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죠? 시스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석하고요. 검토하고 평가하는 등의 시스템 안전 업무가 시스템 안전 관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하고 배제해서 안 되죠? 조정하는 걸 해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인데요. 요거는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컷셋과 최소 패스셋을 정의한 것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일단 컷셋은 뭐다? 예, 사고, 고장, 원인의 집합이다. 원인의 집합. 그죠? 사고의 원인을 모아놓은 거고요. 패스는 뭐냐면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잖아요. 대책을 수립한 대책의 집합이다 라고 머리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최소 패스셋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말하겠습니다. 1번 컷셋은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 최소한 고장들의 집합이다. 최소한의 고장들의 집합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거는 미니멀 컷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시스템의 신뢰성이 아니고요. 위험성이죠.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모아놨으니까 위험성을 나타낸다 해야 됩니다. 컷셋은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 최소한에 역시나 최소한이 들어가면 미니멀 컷이 되고요.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불신뢰도가 아니죠. 대책을 모았기 때문에 신뢰도를 표시하죠. 그죠?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기본 사상, 고장의 원인이 있었을 때, 톱 사상,
고장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 원인들의 집합이다. 요건 맞고요.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한다. 3번이 바르게 설명했네요. 자, 4번에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고장의 원인이 있었을 때, 톱 사상, 고장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 고장 원인들의 집합이다. 요건 좋고요.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성공을 유발하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다. 그죠? 성공을 유발하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다인데 최소한의 기본 사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건 바로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설명,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설의 내용을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별표 다시고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인체 측정치의 응용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극단치는요. 최대 치수, 최소 치수, 요게 극단치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극단치를 고려한 설계 또는 최대 치수, 최소 치수 설계고요. 그 다음에 조절 범위, 또는 조정 범위를 두어서 설계하는 거, 의자 높낮이도 조절하고 운전석도 우리가 위치 조절하는 게 해당됩니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은행의 창구 높이 있죠, 테이블 높이, 이런 거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하죠. 자, 요 세 가지가 인체 계측 자료 응용의 3원칙입니다. 요거는 빨간색 별표 한 개 달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색깔 꼭 구분하시고요. 자주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필기용입니다. 10시간 설비 가동 시에 설비 고장으로 1시간 정지하였다면 설비 고장 강도율은 얼마입니까? 인데요. 설비 고장 강도율은 설비를 가동하는 시간분의 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간입니다. 가동 시간분의 정지 시간, 그죠? 그래서 지금 10시간 가동하는데요. 그 중에 1시간이 고장나서 정지했거든요. 10분의 1이죠.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바로 1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